전력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복소 전력. 이 무슨 이야기 같아요? 전력을 복소수로 계산하겠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고 전력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한번 볼까요? 전압이 있어요. 전압이. V가 예를 들면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다라고 하는 전압이, 순시 전압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건 볼트가 되겠죠? 다음에 전류가 주어져요. 1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도예요. 자, 전류가 더하기 30도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회로는 어떤 회로가 되죠? 임피던스의 회로긴 맞는데, 임피던스가 존재하는 회로죠. 그런데 저항과 또 콘덴서의 회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불러요? 용량성이라고 하죠. 용량성. 전압이 앞서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유도성이라고 하죠. 지금 전류가 30도 앞서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용량성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용량성 회로에 대해서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전력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전력.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V, I,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근데 V는 무슨 값 집어넣어요? I는 무슨 값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전류도 시료값이고 전압도 시료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세타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률각이라고 그러죠. V와 I의 위상차가 들어갑니다. 위상차. 그래서 이게 코사인을 곱했기 때문에 유효전력이라고 하죠. 만약에 사인을 곱하면 무효전력이 되죠. 자, 그래서 전력을 계산하니까 시료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요 위에 주어진 이 전압과 전류에서 루트 2가 있기 때문에 요게 시료값, 즉 100이 시료값이고 요게 시료값이죠. 요 10이 시료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료값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압도 시료값, 전류도 시료값, 코사인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얘는 얼마 나와요? 866W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무효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효전력은 VI 사인의 세타죠. 똑같잖아요. 얘는 단위가 바하고요. 그러니까 100에 10에 사인의 뭐예요?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500 나오죠. 바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또 역률을 계산하라 라고 하니까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니까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코사인 30도. 요거는 역률은 얼마예요? 0.866. 즉 86.6%가 역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구해도 돼요. 또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안 구해도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해서 구하게 되죠. 자, 유효전력은 지금 866이죠. 그럼 피상전력은 얼마입니까? 유효하고 무효가 있으니까 피상전력은 이렇게 구하겠죠. 무효전력이 얼마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그게 1000 나와요. 루트의 값 이거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0.866 나오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이 지금 뭐예요? 유효전력을 구하고 무효전력을 구하고 거기에 뭘 구한 거죠? 역률을 구한 거죠. 역률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여러 번 계산해야 되죠. 지금만 이거 가지고만 해도 3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있겠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쉽게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페이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얘네들. 맞습니까? 페이저 배웠어요? 그럼 얘네들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네들.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있죠? 그럼 표현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페이저로 표현하면, 시력값으로 표현하면 0도죠. 시력값으로 표현하면 30도죠. 얘네들의 페이저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저 이렇게 바뀌었죠. 100에 0도, 다음에 얼마야? 10에 30도죠. 그럼 이거 갖고 전력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버려요.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얘를 가지고 전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P는 벡터니까 VI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다가 0도 곱하고 다음에 10에다가 30도 곱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00에 30도다. 이런 식으로. 1000에 30도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전압의 위상이 0이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요. 전압의 위상이 0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똑같게 나와요. 왜냐하면 전압의 위상이 0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0도나 마이너스 0도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전압의 위상이 다르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치면 여기에 30도, 여기에 60도. 이래도 결과는 같죠? 이래도 지금 전력의 결과는 같죠? 요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페이저로 표현하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요게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30도, 다음에 10에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0에 얼마예요? 90도가 되죠.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0에다가 플러스 J의 천문이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효 전력은 없고 무효 전력만 100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곱하니까. 페이저로 그대로 바꿔줬는데 그냥 곱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소 전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복소 전력은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람직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복소수를 이용한 전력의 계산인데 페이저를 이용한 전력의 계산인데 그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복소수는 공액 복소수가 되면 그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i하고 i의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면 i 제곱이 되는 거죠. 또 v하고 v의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면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알죠? 이게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앞에서도 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처음 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죠. A 플러스 J의 B라고 하는 복소수에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J의 B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얘는 뭐예요?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A제곱에 B제곱만 남는다는 거죠. 이러한 전체적인 절대값의 제곱이죠.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i자승 z. 또 이건 뭐죠? z분의 v제곱이죠. z분의 v제곱을 yv제곱으로 표현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i제곱이니까 결국은 i벡터와 i벡터의 공액을 곱해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v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v벡터와 v벡터의 공액을 곱해준 거죠.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이거 zi라고 하는 게 곧 뭡니까? i에다가 z를 곱해준 벡터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v벡터가 되겠죠. 또 반대로 yv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요? 전류죠. 전류. 이 yv라고 하는 것은 곧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i자승 Z로 전력을 구하던 또는 Z분의 V제곱으로 전력을 구하던 어쨌든 간에 구해보니까 전압의 벡터와 전류의 벡터를 곱하는 건데 전압의 벡터와 전류를 곱하는 건데 하나는 뭘 공획했어요? 공획 벡터가 전류의 벡터가 반대가 되든지 공획이 되든지 또는 전압의 벡터가 공획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즉 VI 공획 벡터가 되든지 IV 공획 벡터가 되든지 해서 나오면 그것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든지 간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간에 어떻게 되죠? 공획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공획 벡터가 곧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렇죠. 전력을 구할 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획 벡터를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yv제곱에 v 벡터가 공획이 되든지 그렇죠. 또는 뭐 i 벡터하고 나왔을 때 i 벡터가 공획이 되든지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 공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틀렸지만 얘에 대한 이 벡터를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P는 이걸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P는 어떻게 될까요? P는 이것은 VI가 있다면 하나를 공획하라는 거죠. 하나를 공획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00에 30도는 그대로고 공획을 하니까 1000에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계산하면 얘는 뭐예요? 1000에 마이너스 30도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866에 마이너스 J에 500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이 밑에서 계산했던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요거는 피상전력이고 요거는 유효전력이고 요거는 무효전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전류를 공획했어요. 전류를. 용량성일 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용량성일 때 전류를 공획하면 용량성일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근데 전압을 공획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공획하면 이렇게 되겠죠. VI에 되는 건데 공획이 된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공획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공획이 되면 100에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이거 플러스 30도에 반대되는 거니까 곱하기 10에 60도는 그대로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00에 얼마죠? 그냥 30도죠. 마이너스 30도? 아니죠. 그냥 30도죠. 얘는 마이너스 30도였잖아요. 얘는 플러스 30도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보면 866에 플러스 J에 500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이해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J가 나오고요. 똑같은 건데 말입니다. 똑같은 건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건 똑같아요. 요건 똑같은데 전압을 공획했을 때는 플러스 호수부가 나와요. 뭐일 때? 용량성일 때죠. 유도성은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를 공획하죠. 전류를 공획하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뭐일 때? 용량성일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용량성일 때 전압을 공획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유도성일 때 전압을 공획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유도성일 때 전압을 공획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압의 공획이나 전류의 공획의 차이는 부호만이 반대가 될 뿐이지 그 크기는 일정하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공획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공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산하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유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고 무효 전력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과와 동일해진다는 거죠. 이해하죠? 자,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로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로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 한 번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바로 역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바로 나오는데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도 바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뭐를 했을 때? 공획을 했을 때. 벡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공획을 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전혀 다른 답을 찾아서 답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전류공액하고 전압공액에 대한 차이는 여기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은 용량성을 계산했었죠. 용량성. 용량성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전류를 공액하면 뭐가 됐었죠? 용량성일 때는 전류를 공액하면 무효분은 마이너스가 됐던 얘기죠. 전압을 공액하면 용량성일 때는 전압을 공액하면 뭐가 돼요? 무효전력은 플러스가 됐던 얘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류를 공액했을 때, 전압을 공액했을 때. 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용량성이냐 유도성이냐를 따지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 이렇게 답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나오죠. 지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이거 페이저죠. 이거 페이저잖아요. 그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압이고 전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용량성이 되는 거죠. 용량성. 우리는 전압 전류의 위상만 보면 유도성인지 용량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공액해 줘야겠죠. 지금 무엇을 공액했나요? 100에 마이너스 30도를 했죠. 그러니까 전압을 공액한 거죠. 지금 현재 적용하는 식은 전압을 공액했어요. 그래서 100에 마이너스 30도. 전류는 그대로 뒀죠. 맞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000에 30도라는 이야기죠. 1000에 30도. 즉 전압을 공액했기 때문에 용량성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용량성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계산해 보니까 좌표 변환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866에 플러스 j 의 50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바로 끄집어내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계산기 사용법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좌표 변환이죠. 좌표 변환. 계산기에 대한 좌표 변환을 할 줄 알죠? 그것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몇 번 눌러야 좌표 변환되는 거 알죠?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꾸려면 복소수로 입력하고 Shift 2번 하고 직교좌표로 바꿀 때는 4번이죠. Shift 2번, 4번 눌러주면 숫자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극좌표식이 직교좌표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는 문제와 같이 전압과 전류가 주어져요.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 문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아니죠.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예?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 뭡니까? 공액복소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 전압이나 전류 중에 하나 공액복소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답이 아닌 거는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문제도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피상전력이 1000이 되는 거, 즉 요거의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준 값이 1000이 되는 거는 예 아니면 예죠. 예 아니면 예죠. 맞습니까? 그러면 복소 전력을 모르더라도요.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죠. 맞습니까? 680에다 400을 제곱하면 그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68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을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788 나와요. 1000이 안 나와요. 두 개 곱하면 1000이 나와야지 비상전력인데. 근데 이거는 곱해도 1000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자, 역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30도 아니에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0.866이죠. 그러면 0.866이면 유효분이 0.866이겠어요? 무효분이 0.866이겠어요? 사인 30도는 0.5잖아요. 무효분.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전력, 무효전력으로 보면 유효전력이 크겠어요? 무효전력이 크겠어요?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전압과 전류 이상차를 보니까 복소 전략 생각이 안 났다면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유효 전력이 크겠어요? 무효 전력이 크겠어요? 당연히 유효 전력이 크겠죠. 그럼 답은 이거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계산 안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본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 상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능력이 안 된다면 계속해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전기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해줘야 생겨요. 저절로 생기는 건데 연습을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그걸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요 예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떤 회로의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어요. 전압을 공획했네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죠? 유도성입니까? 용량성입니까? 유도성입니까? 용량성입니까? 전압을 공획했어요. 플러스가 허수부가 됐어요. 그러면 용량성이죠? 용량성이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증명까지 다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이거는 전압이고 이건 전류죠. 자, 이거는 극좌표고 이건 직교좌표예요. 이거 계산 못하겠네요. 아니에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어렵겠어요? 계산하면 되죠. 무엇을 공획할까요? 전압을 공획할까요? 그러면은 전압을 공획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100에 몇 도? 60도. 그렇죠. 전압을 공획했으니까 100에 60도니까 어떻게 해줘요? 100에 마이너스 60도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 알죠? 대부분이 오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공획해야 된다는 걸 잊어먹으면. 오타 아니거든요.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 왜 마이너스입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타 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공획을 하는 거예요. 공획복소수라고 하는 개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전압이나 전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공획복소수를 취해서 공획복소수로 변환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는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좌표 변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야기할 때는 좌표 변환하지 않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에 마이너스 60도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0에 루트 3 플러스 j 에 10으로 그냥 계산기 눌러주면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 계산기 이미 쓸 수 있으니까요. 답이 나올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답이 바로 나와요. 1732 마이너스 j의 1000이라고 하는 값으로 금방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오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Shift 2번, 4번 누르면 되겠죠. 값의 크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기가 이 값이 안 나온다면 절대값의 크기로 나올 테니까 절대값이 되어 있다면 Shift하고 뭘 눌러요? 2번 눌러요? 그 다음 또 뭐 눌러요? 4번 눌러요. 그러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극좌표에서 직교좌표로, 그러니까 답이 극좌표로 나왔다면 직교좌표로 바뀌는 거죠. Shift 2번, 3번을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직교좌표 값이 뭘로 바뀌죠? 극좌표 값으로 바뀌죠. 극좌표로 바뀌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2000에 마이너스 30도 나와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극좌표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얘는 유효전력, 얘는 무효전력, 얘는 뭐예요? 피상전력. 그러니까 복소전력을 계산하면은 유효전력이나 무효전력이나 피상전력이나 역률까지도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되어질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 출제되는 것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뭘로 주어져요? 복소수 형태로 전압과 전류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까? 그래서 전력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소수를 이용하는 전력을 계산할 때는 공획복소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와 같은 복소 전력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복소수의 연산이 어려운 건 아니죠. 복소수를 연산해 주는 것은 누가 다 해줍니까? 계산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계산기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소수가 연산되는 계산기. 다행스럽게도 이 계산기가 내년도, 그 후년도 이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계산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소수 연산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 계산기가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된다면 이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항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복소수에 연산하는 것도 시험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 계산기는 시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기를 활용해서 복소수 연산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세요. 복소수 연산되는 계산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리즈가 이제 카시오 시리즈고요. 샤프는 지정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카시오나 샤프 계산기 중에 카시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주는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복소 전력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소 전력하면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액 복소수가 떠올라야 됩니다. 복소 전력하면 공액 복소수가 나와야 돼요. 그냥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다. 공액 복소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복소 전력의 계산은 실패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복소 전력 정리하세요.